농수산유통TV 오늘은 그 1차 농산물의 고수를 찾아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로 일단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도매 시장에 대한 역사라든지 현재 농산물 유통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영 도매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계절적으로 지금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 먹는 과채나 과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저 머리통보다 큰 수박입니다. 수박에 대해서 수박의 그 1차 농산물 달인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박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수박의 달인이기도 하고 강서시장도매인 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완상 대표 겸 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선 본인이 혹시 시골 출신 아닙니까? 수박 장사도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촌놈이 출세한 거죠. 연세는 있으시지만. 부여 백마강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본인 소개를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죠. TV를 통해서.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시장도매인 연합회 소속의 청수농산에 속해 있는 대표 임완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그 발자취라 그럽니까? 인생 역정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농산물의 도매 시장에 몸을 던진 건지 그 스토리부터 한번 연대별로도 좋아요. 한 발자취를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70년대 부모님이 농사를 많이 졌어요. 부여 백마강에. 그래서 이제 당근을 팔러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용산시장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농산물 유통에 깊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 뒤로 70년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청양리 동부시장에 입문을 해서 가락동을 거쳐서 영등포를 거쳐서 지금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산정인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솔직히 수박도 파시고 또 그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도 하시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오늘날의 강서 도매시장의 공영 도매 기능을 가지고 어떤 변화라든지 개선을 시도하셔가지고 많이 좋아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농산물 유통은 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 다를 뿐이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안의 영업은 직거래라는 그런 특징을 정부에서 제도권을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졌죠. 공영 도매시장 안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사실은 영등포에서 영업을 해가면서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직거래라는 하나의 명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이를 이게 먹었는데도 연년 없고 지금 또 제가 아는 지식이 저만큼 이렇게 능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수라고 했는데 과분히 말씀이시고 그냥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 이러면은 그 농산물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농사를 짓는 산지에서 농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농업인들이 이제 평생 고생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출하한다 그럽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자 가락동의 그 도매 그러니까 경매 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네. 흔히 말하는 우리 대형 유통업체 계약자별을 통해서 판로가 있고 네. 때로는 또 요즘은 또 휴대폰을 통해서 뭐 SNS를 통해 직거래를 하는 농민들도 계시고 네. 지금 우리 임 회장님처럼 그 강서시장에서 도매인제, 경매제도가 아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판로 애로를 또 해결해주고 이게 유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자 농민의 농산물을 그 임 회장님인 어떤 기관 기구에서 유통을 해서 뭐 어떤 중소상인이 됐든 최종 소비자가 됐든 판매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능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과거와 현재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 임 회장님 입장에서 역할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개선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변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사례 같은 걸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길이 한 길이라 사실은 이제 그 재래시장 그 용산시장이나 청량리 시장이나 영등포 시장 같은 그 시장은 그 정부가 이렇게 개입한 그런 공영도매 시장이 아니었고 제도권이 아니라 제도권이 아니었고 예. 이제 전국적으로 그 32개 전국 공영 도매 시장 정부가 투자한 공영 시장에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생산자 권익부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있어요. 그게 네. 가락시장 대표적인 시장이 가락시장이고 구리시장이고 강서시장인데 예. 이제 서울에는 동부로는 가락시장, 서남권은 강서시장이 이렇게 예. 그 흡수를 하는데 농산물을 그 강서시장만이 시장 도매인 직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 제도권 안에 그 예, 농산 유통 안정법에 위탁과 매수와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주었어요. 그래서 직거래하도록 60개 회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정부가 그 경매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면 판매를 하도록. 그런데 이제 대형 공영 도매시장 안에 경매제하고의 비교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한다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허가가 위탁과 매수와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게 중개가 그 온라인 매체거든요. 그래서 산지에서 직접 중개도 하고 그래서 그 매출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입점 문제가 2004년도에서 17년 오늘 마침 개장 17년 되셨습니까? 예, 개정 강서 기념일이네요. 도매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입점 문제가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품목의 그 이제 전문가가 돼서 예. 지금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데 최저의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에 공급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그 좋은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발자취라든지 이 농산물 도매 시장이 걸어온 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벌써 그 강서 농산물 도매 시장이 틀을 잡아서 소위 사업을 한 지가 네네. 농산물 시장으로서 17년 되셨다 그러는데 네. 그때 당시에 실적하고 지금 한 17년 됐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한 7,800억 정도 그 외형 예, 예. 그 유통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한 3배 정도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도 예. 어느 유통과의 비교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성장은 계속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예. 최저의 가격으로 팔면 죽을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예. 그거 한 가지. 예, 예, 예. 신뢰성이 기반이 돼야
소위 말하면은 살아남는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도 되겠고. 왜 그러냐면 산지의 계약 체계에서부터 예. 출하 생산지까지 계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랑만 하실 게 아니고 예, 예. 실제로 뭐 저도 뭐 유통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 그러시죠. 또, 예, 예.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진 농업이 미래다고 외치는 장본인인데요. 예.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소비자는 빼고 전문가 집단에서 볼 때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하고 강서 시장하고 손님이라든지 거래하는 뭐 중소상인은 별반 내막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특징이라든지 물론 규모면이나 많이 알려지기는 가락동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강서시장은 뭐 그쪽에도 많이 이제 그 도시가 커지고 예. 발전되면서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거기도 사실 더 소매 기능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소비자들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서시장에서도 그 가락동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을 이게 직거래 네. 뭐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노력들 하고 있는데 혹시 그 판로에 에러가 있었다든지 또 지자체에서 자기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그 뭐 말이 좀 그런데 협력을 해 MOU를 체결한다든지 네. 그래가지고 지역 특산물을 좀 집중적으로 팔아준 성공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 경매 제도는 여러 가지 그 단기의 그 판로가 좀 복잡해 있어요. 그런데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는 직거래하는 그 시장 도매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가락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소화해내는데 아주 유일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산지 익산이라든가 완도라든가 그 지역에 여러 군데서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 경매제에서 소화 못하는 그런 농산물을 우리 시장 도매에서 소화해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딸기라든가 매실, 대파 이런 것들을 판로가 막혀서 어려울 때 저희들이 무한 팔아주고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예. 그 이회장님께서 방송이다 보니까 그러신지 네. 솔직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저기 사실 저하고 문경 세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예예예. 예. 있죠. 예. 왜 가셨어요 거기? 그 MOU 체결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라니까 예, 예. 탁 터놓고 지금 성공 사례를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야 전국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예. 아니면 이 뭐 농산물을 뭘 하든 간에 뭐 수박을 하든 매실을 하든 일전에 제 1차 때 방송 때는 매실의 달인이 나오셨어요. 예. 그 저기 강서시장에서 뭐 임 회장님 미아 그 직거래 도매인들이 팔아주셔가지고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 살판 나셨더군요. 예. 문제는 사과 뭐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저희 회사가 취급한 것이 이제 함안의 그 수박, 뭐 고창의 수박 뭐 예, 이런 예.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게 기억이 자꾸 남아가지고 수박 이야기는 예. 나중에 달인 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그때 예. 문경세제 왜 갔냐 물어보시잖아요. 오미자 때문에 간 거예요. 예, 뭐 예. 연세도 얼마 안 되셨는데 예, 기억을 못 하시네. 예, 오미자.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하고, 문경시하고 네, 또 MOU 체결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6차 산업협회하고 네, 네. 강서도매시장하고 3자가 MOU를 체결해서 예. 한 제가 알기로는 원물을 네. 오미자청을 한 5억 정도 팔아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깜짝 거기 문경시에서도 놀랐고 시장님한테 표창장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아 저는 못 받았는데 역시 임 회장님 그걸 받으셨구먼요.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뭐 그런 사례를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하시자고요. 그래서 잘 같아가지고 예. 겸손하시네 또. 네. 예. 여하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네. 이게 도매시장이 있고 직거래를 하고 그런다는데 도대체 대파가 네.
이분 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왜 한 단에 5천 원 했어요? 지금은 한 2천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시중에서. 그래서 제가 네. 우리 집에서 3개월 동안 대파를 먹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세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그 흉년이 들면 대파도 바로 그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 정부에서. 그런데 동남아 전체가 그 흉년이 들었어요. 대파가요? 예, 예. 아, 그래서 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이제 기후적인 그래서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요인이 다 거기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네. 아까 임 회장님도 아시면 제가 유통 전문가, 장사꾼 전문가인데 소비자 측면에서 우리 회장님 도매를 하시고 전 소매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무슨 뭐 배추를 뭐 검추라든지 예? 배추 한 단에 500원 하던 게 한 통에 네. 5천 원까지 간 적도 있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럼 뭐 특정한 뭐 그 회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강남의 롯데로 변했는데 그 그랜드 백화점에서 그 회장님이 배추 한 포기를 500원에 팔아서 5천 원 하는 거를 강남 아주마들이 줄을 섰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간혹 도매 기능이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하지만은 뭐 가락동 시장이나 강서 시장이나 같은 서울시 산하 기관 아닙니까? 네, 네. 그 경쟁 도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디지털 시대고 당연하죠. 그런 예, 입장에서 예, 예. 때로는 뭐 중소상인이라든지 외식업체라든지 그 많이 물건들을 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유통업체도 가져가는데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도 무슨 뭐 획기적인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나 사례들은 없으세요? 왜요? 많죠. 예. 시장 도매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과 매수와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계약 재배한 것들이 많아요. 예. 예, 중간중간에 그 품귀 현상 때를 비축해 놓은 이런 계약 재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서 농산물 도매 시장의 특징인데 시장 도매인제가 예. 그 품귀 때 그거를 소화해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의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파도 예. 이번에 다른 시장보다 시장 도매인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3,000원, 4,000원대에 예. 유지가 됐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강서시 예, 농산물 예, 도매 예. 시장에 그런 정도로 사전에 매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수요와 공급 을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맞춰서 공급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강서의 그 대형마트들은 다 입점해서 그 거래를 하고 있어요. 강서시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예. 예, 그분들이 그 무한 그 공급을 받을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강서시장에 예, 입점을 무슨 해서 말씀인지 거래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예. 그래서 일단 뭐 우리 농산물 강서 도매시장 이야기, 공영제 등등 이제 장단점 또 이제까지 그 노력을 해 오셔가지고 농산물의 유통 구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적을 무려 그때 당시보다 3배나 올리셨는데 그러면은 회장님 입장에서 위원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네. 지금 보니까 그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에 헌신한다고 작년에 뵐 때는 머리 숱이 조금 있었는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 참 안타깝지만은 뭐 자연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저도 지금 모자 이 캄프라치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농산물에 몸바쳐 오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걸 책을 쓰든지 무슨 우리가 자산어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귀양 가가지고 그 섬에서 실제 이제 책을 쓰시기도 하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수박의 달인이라고 뭐 다들 그러시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농산물의 어떤 전반적인 그 발자취라 그럽니까? 역사라고 그러니까 그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은 없으세요? 이제 한 50여 년 됐네요. 그 농산물 유통을 그 취급한 제가요. 그런데 사실 이 공익적 그 유통 인위로 남고 싶죠.
공익적, 공익적. 예. 소위 말하면 농산물 장사꾼이 아니고 유통인이 아닌 공익적. 누가 봐도 정말 공익성다운 인간으로 이렇게 칭해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그 시장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이제 농산물 공사가 운영하는 그 발전위원회예요. 거기서 이제 위원장직도 맡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농산물을 가장 좋은 농산물을 가장 저렴하게 또 품질적 가격 만족. 그러니까 품질이 100원짜리 농산물 사과 하나가 똑같은 품질이 있어도 1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무게가. 그러면 1000원짜리는 1000원만 받아야 되고 10,000원짜리는 10,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계약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농사를 져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산지에 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법인 대표들은 다 내려가세요. 시장 도매인 법인 대표들은 그렇게 가서 홍보하고 MOU 체결하고 출하 계약 조건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안전성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요. 해서 유통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생산 이력제 등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어느 소비자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물건을 상품을 취급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단 농산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제도 발전하고 또 세계적으로 교육은 해야 되고 수익 개방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농민 피해도 많고 농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뭐 경쟁력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는 제쳐놓고 그 농산물 도매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그 뭐 신토부리 그런 차원이 아닌 수입 농산물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국내산 농산물하고 어떤 그런 경쟁 관계라든지 현재 놓여진 해난에 대해서 회장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 농산물이 세계에 뒤지지 않는 농산물이 많아요. 예. 경쟁력 있는 게 이게 이제 조선 부추, 조선 조선 미나리 같은 것은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향이 나고 그렇게 맛있는 게 있지를 않아요. 아니 그 맛이 좋아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상을 받은 겁니까? 미나리 맛이 좋아가지고 영화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같이 겸비해 있겠죠, 거기에. 그러면 미나리가 예.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물가에 네네. 뭐 거머리도 같이 있고 예. 그러는데 그 미국에서도 다 잘하는 놈입니까? 그렇지만 그 미나리가요, 향이 세계적으로도 그 우리나라의 품질만큼 좋은 향이 있지를 않아요. 그걸 좀 검증을 하셔야 그러니까 책을 쓰셔야 된다니까요. 임 회장님이 그걸 말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 유통 전문가들한테 예, 이렇게 예. 이제 정부, 그게 농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부가 와서 수시로 접하고 이 체험하고 이게 이제 도매법인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요. 왜? 자기는 중도매인한테만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시장 도매인은 생산해서 갖고 온 거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달해줘서 이 대화가 돼요. 소비자는 뭐가 불만인지 생산자는 뭐가 불만인지. 흥분하셨군요. 아크릴 너무 정말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품질 좋은 것을 우리가 갖고 가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매법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죠. 예. 오늘 여기 강서 지사장님 오셨는데 입장이 다르죠. 여기는 유통인이시고 네. 흔히 말하면 도매 장사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공인 분이세요. 그렇죠. 노교우 지사님 와 계신데 네. 학회를 통해든 햇볕을 통해든 네. 그런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미나리가 세계에서 향이 좋고 효능이 좋다는 걸 영화만 좋은 게 아니고 네네. 그걸 회장님 보이시라니까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고 네. 뭐 너무 이제 우리 임 회장님 하신 말씀도 많으실 거고 또 이 다음에는 이제 수박의 달인이니까 수박을 가지고 농산물하고 또 연관시키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강서시장이라는 전반적으로
향후 발전이라든지 또 관이라든지 또 유통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입장에서 바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네. 한마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요구사항이라 해도 좋겠죠. 아니 이제 저희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은 일개 이제 60개 회사가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사분들이 보통 5, 6분, 그분들이 전부 다 유통 전문가입니다. 분야별 유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매실이라든가 뭐 오이라든가 이 다 그 한 300가지의 품목을 전부 다 누구와도 경쟁해서 따라올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그 전문가들이 자기가 분야별 그 개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국의 최고 수준의 그 농산물을 강서농산물에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그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이 이 코로나 위기, 예. 또 유통의 위기, 또 국가 간 그 경쟁 위기 중에서도 시장 도매인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네. 이제까지 평생을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라든지 뭐 중소상인이라든지 또 소비자를 위해서 애써 오셨는데 계속 분발해 주시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부여에 낙하함이 있습니까? 있죠. 그 백마감입니까? 백마가? 네, 네.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백마감 뭐 달밤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래를 아하. 잘 모르고 그가 수박 장사하고 농산물 도매 유통하다가 노래는 잘 못하셨군요. 그 고란사 예. 약수터에 예, 고란초가 있어요. 난초 같은 거죠, 알죠? 예, 그거 보셨습니까? 아, 이거 천년기념물 예, 예. 이거 알아요, 저 무식하게 생긴 것 같지만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 제 고향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향이라고 자랑하시지 말고 한번 초대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말해 공교롭게 농업하고 직결된 절기고요. 우리나라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무슨 날인지 혹시 임 회장님 아세요? 단오입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이 단오예요. 이게 알면은 재미가 없다니까 모른다고 그래야 제가 대답을 해주죠. 아, 그래요? 아유, 원래 모른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그 단오 세대이기 때문에 예. 칠석, 예, 단오. 예. 그러면은 그 단오 세대라 그랬는데 단오 때 그 추억을 더듬어 가지고 뭐 어떤 행사나 뭐 이런 놀이를 한 것 같아요? 그 명포 뭐 이렇게 머리 감고 뭐 이렇게 하면 머리가 그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단오 때. 그 여인네들이 단오 행사를 그 강릉에서 제대로 이제 합니다. 축제는 우리나라 이제 축제 중에서 강릉 단오제가 제일 경쟁력 있고 그 관람하러 많이 가죠. 네네. 근데 이제 창포를 가지고 냇가에서 머리를 감았어요. 네네. 남자는 안 하고 아낙네들이 예. 예? 머리가 곱게 이렇게 윤기가 잘 흐르고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옷을 새모시를 입고 그네는 총각이 밀어줬는지 자기들이 서로 밀었는지 몰라도 네. 예? 네. 남원에 광안로처럼 그네를 그냥 흐느러지게 그냥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놀이를 했던 게 그네뛰기예요. 단오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절기가 단오절이란 절기가 씨앗을 다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위에 들어가기 전에 기력 회복을 위해서 잔치를 한 게 단오절이에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남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아는 행사들 했는데 그런데 단오절에 선물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름을 이기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저는 제가- 알아요. 그때 잘 모르겠네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유통 장사꾼 전문가인데요. 도매만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수박하고 첫 수박하고 예. 부채를 선물했어요. 그랬어요. 그게 더위가 오니까 시켜주는 예, 아이들거든요, 견디라고. 여름철에. 수박 먹고 이 수박이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사이다 콜라가 없었어요. 예, 예. 식혜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수박 장사도 하시고 네. 달인이시고 또 도매 유통 전문가니까 무슨 대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죠? 네. 근데 수박 대의 있습니까? 수박대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수박을 안 먹죠. 커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수박이 껍질이 뭐 처리하기가 힘든 거 아니고 미치겠네 오늘 날 진짜. 오늘 이거 방송 마치고 네. 저한테 막걸리 한 잔 사시면서 한 수 네. 배우세요. 글쎄 그래야 분명히 고수라고 나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수박만 고수라 되는 게 아니고 네. 판매의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아니 크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모르는 걸 아셨으니까. 전 소비자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는 그 과채나 과일 중에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매출이 떨어진 게 배하고 이놈의 수박입니다. 네. 그러면은 회장님 이 달고 수분이 많은 한철 정말 매력적인 수박이 왜 외면당했을까요? 먹고는 싶은데. 그저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첫째는 품질이 자꾸 연작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쓰레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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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이 예, 많이 이제 나오고. 껍질이 많이 나오는 식품이다 보니까 먹고 분리수거하기 어, 힘들고, 예, 그 예, 돈이 또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저처럼 네. 어릴 때는 근력이 좋았는데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운동도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기력이 없어요. 이거 하나를 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 수박 보이겠지만은 네. 무거워 못 들은다니까요. 예. 그래서 작은 수박만 사 먹는 게 제가 어저께 회장님 편의점에서 수박을 11,900원에 샀어요. 네. 방송하기 전에 수박을 보여주신 그 수박의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식구가 둘밖에 없거든요. 손자 손녀가 간혹 오면은 4명 되는데 그 하나로도 남아요. 아, 그 핵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수박이 뭐 복수박이라는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수박을 제조업에서 생산하듯이 농산물도 재배를 해야 된다는 게 저 주장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건 그 정도 제가 야단치려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소비자 관점에서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고. 근데 이제 아주 어렵게 들어갈게요. 수박 혹시 오늘 지게 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예. 수박 한번 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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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주 주름이 반듯한 수박인데 이게 몇 킬로 정도 나갑니까? 그거 한 9kg 정도. 9킬로. 9kg요. 아, 쌀도 지금 2kg, 3kg 파는데 이걸 9kg 판다는 이야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햇반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쌀을 안 사 먹고. 식구는 그 많지 않는 예, 핵과 예, 때문에 요즘에 이제 구매자 기호에 맞추는 이런 수박을 지금 생산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이제 하나는 이제 근데 지금 회장님 이게 이것만 해도 네. 수박이 지금 두 종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주름이 이렇게 아주 선명한 놈도 있고 네. 그 보통 그걸 제가 흑수박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 들었는데 이렇게 검은 놈도 있는데 수박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수천 가지 될 거예요. 수천 가지. 예. 지금 그러니까 책을 쓰셔야 되겠다. 예. 최소한 우리가 아는 거는 뭐 무등산 수박이라든지 복수박이라든지 요즘 수박 이름이 스마트 수박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수박을? 그 일반 대복 수박. 예, 그거는 이제 그 상표인데요. 예, 브랜드. 예, 브랜드를 자기가 수집상이 만들어서 예, 예. 자기 자기 걸 알리기 위해서 다르게. 당도를 12도 이상 예. 출하하는 것만 그 붙이고 또 아. 떨어지는 것은 또 딴 거 그렇구먼. 붙이고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품질 관리를 있군요. 제대로 하는. 그럼 이쪽은 뭐라고 붙여요? 이건 이제 정관내 농장이라 해서 이제 이분도 자기 상표를 관리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거나 이렇게 이름 없는 거 또 이게 아무거나 이게 붙이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소비자도. 근데 저기 진짜 오늘 네. 잘하면은
성공하고 잘못하면 실패하는데 그 우리 임 회장님이 수박 장사만 하시고 네. 수박의 달인이라고 지금 최고 고수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만일에 네. 이걸 둘 중에서 사람 속도 모르고 네. 수박 속도 모르는 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당도는 2차적인 문제예요. 일단은 색깔을 보고 진하고 그걸 잘 익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통 가게에서 보면 이 꼭지가 이 정도로 이렇게 절단된 것도 있고 지금 우리 회장님이 도매시장에서 가져오신 이 수박은 꼭지가 그 소위 말하면 농장이나 수박밭에서 바로 따온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이거 한 6-7시간 전에 수확한 수박이죠.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이게 이놈은? 그거는 고창 쪽에서 오, 왔어요. 복분자 나오는데. 예, 고창에서 오. 왔고 이거는 음성. 음성. 예. 충청도. 음성, 예, 이건 음성에서 호남 거고 그건 예, 충청도 거고. 예, 예. 어느 놈이 가격이 어, 더 받습니까? 이게 원래는 품질이 이게 흑수박이 더 좋다고 그러죠. 당도가 더 높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 요게 이제 30일 지나면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전문가가 아니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날짜를 적어도 꽃피고 출하 시기까지 적어도 50일 이상을 놔둬야만이 육질, 예. 당도 이런 것들이 좋은데 땅이 하도 연작을 하다 보니까 50일 가기 전에 이게 노화돼서 이파리가 까부라쳐요. 아. 그렇기 때문에 45일, 40일 뭐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그런 수박은 이렇게 꼭지가 싱싱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 절단대가 있고 어떤 예. 거는 말라 비틀어진 것도 그래서 있어요. 이제 원래는 이게 예. 이제 비용이 많이 난다 해서 여기를 절단하도록 이렇게 아. 됐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이 꼭지를 T자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선도와 날짜가 충분히 되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무슨 말씀? 그러면은 그 품질이 우수하고 선도가 좋은 제대로 된 수박을 먹으려면 꼭지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여기를 잘랐어도 여기가 예, 예. 싱싱해야지. 그러면은 여기를 절단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문제가 큰 건 큰 거고 익은 건 익은 건데 네. 수박 가격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 아주 큰 놈은 20,000원짜리는 도대체 그 어떤 이제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져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시장 도메인만이 이게 그 장점인데요. 예. 제가 이제 강서시장에서 그 영업을 하는 성공한 계기는 이걸 계약 재배를 하면 이걸 심고 출하까지의 관리를 제가 알지 못하면 이걸 거기서 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품질 좋은 것을 완전히 거기에서 다 당도기로 재보고 건실을 해야만이 결국 품질 좋은 놈은 가격이 비싸고 예, 예. 그렇지 않은 놈은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걸 사 먹으면 실패할 확률은 없겠네요. 이제 그 어렵죠. 상인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소매하는 그 점포마다 다 판매장에. 예, 그게 이제 도매하고는 또 이제 가격 결정이 또 틀리는 곳이라 이제 아무래도 믿음을 주는 점포가 좋겠죠. 예. 그 제가 이 수박을 판매하는 판매장에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한테 안내를 쓰는 거를 POP라 그러거든요. 네. 고지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은 손님을 속였습니다. 저희도 수박 속을 모르고 무조건 잘 익었다고 팔았습니다. 이제사 고백합니다. 선택은 고객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인정합니까? 그거? 인정하죠. 아, 그거 그러면 예. 우리 임 회장님은 달인이 아닌지 이거 한번 잘라볼까요? 정말 이거 겁니까? 예. 잘라보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개 큰 이게 컨테이너에 있는 데서 출한 박스 안에서 골라온 거죠. 예. 익었다고 한번 아니, 잘라보세요. 이거 예. 이거 예. 안 익었으면 방송 출연료 오늘 안 드립니다. 예? 아니면은 저녁을 사셔야 돼요 벌칙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세요. 달인이시라고 그러니까. 예. 예. 카메라 좀 클로즈업 좀 시켜주시죠. 예, 어유, 오 소리가 잘 익었어요.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이 외피가 이렇게 예, 예. 구워서 이만큼 하면은 먹을 것도 없잖아. 이만큼. 맞아요. 쓰레기만 많이 나온다 그러죠. 여기까지 다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까지 달지 않은 수박은 요게 잘라서 냉장고 속에 넣으면요. 아이들이 다르면 요까지 다르면 다 갖다 먹어요. 엄마 몰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예. 여기가 달지 않은 건 엄마가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수박 안에 이거 붉은 속살에다가 옆에 이거 있잖아요. 껍질도 반찬을 해 먹으면 기가 차잖아요. 네네. 이거 잘 익은 거는 반찬 해 먹을 것도 없고 쓰레기도 버릴 게 별로 없네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까지 요즘 이해가 갑니다. 그 주부들이 그 가에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하는 저희 아내는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살림이 반찬거리가 없어가 이걸 여름 되면 해주고 그래요. 취미가 취미라고 봐야죠. 예. 예. 전에는 이걸 장아찌로 이렇게 담아 먹고 그러니까요. 식지로 예. 먹었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오늘은 예. 어, 그것도 한번 잘라 보시죠. 제가요? 예, 이 맛도 요게 이게 이제 그 종류가 다른 수박이니까 예, 예. 당도가 이거 우리 출연진이 이거 좀 도와주시. 이것도 한번 네. 제가 자르기보다 한번 네, 직접 한번 잘라보세요. 우리 사무총장께서 한번 잘라보세요. 들려보시죠. 그럼 잘라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당도가 이게 고창 거라 그랬습니까? 이게 엄선 거라 그랬습니까? 10도가 예. 10도가 되면은 다 맛있어요. 예. 10도. 당도가 10도. 예, 근데 10.5도, 11도, 12도, 13도. 야,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한번 보세요. 아니, 냄새가 향기가 단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칼질을 할 때 나는 소리가 완전 살아 있어요. 그 신선함이 넘쳐납니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이게 드셔보시면 맛이 당을 얘기했잖아요. 예. 다 10.5도나 11도, 12도, 13도. 예. 이게 달걀은 14도까지 나와요. 예, 잘 14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수박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잘 익은 거를 우리 임 회장님이 수박의 달인이니까 합격하신 거예요. 인정 저희가 합니다. 네. 근데 이 수박이 여름 한철에 참 우리나라 대표 그 과채인데 그 효능이라 그럴까요? 모든 과일이나 농산물들이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박은 대표적으로 어디에 좋습니까? 그 열을 내리는데 이뇨작용에 제일 놓치는 거 아닙니까? 물이 많으니까. 예, 예. 예. 그 뭐 열도 1도 이상을 뭐 낮춰준다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요거 먹으면 양치질을 안 해도 입안이 깔끔해요. 그렇구나. 냄새도 안 나고. 입안이 어어. 아주 그 양치질을 한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한테는 예. 이게 다이어트 체중 조절에 이것만큼 없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 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뭐 이 영양분도 아미노산, 비타민 이렇게 미네랄 풍부하게 들어 있다면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제가 음식이나 이런 영양 전문가를 만났는데 저보고 저도 이제 솔직히 나이가 좀 들었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워낙 현장을 다니니까 김 회장님께서는 올 여름에 수박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수박만 먹으래요. 그러면은 겨울을 견딜 수 있고 내년 봄까지 엄청 튼튼해진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임 회장님은 수박을 그냥 집에 대놓고 드시겠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걸 수시로 예. 오면은 저희 그 차로 싣고 오면 일단 건품을 합니다. 건품을 무조건 잘라서 당도가 12도 기준을 해요. 예,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또 알려드리기 좋습니다. 예. 드신다 그러니까 이게 회장님 모발에 영양소를 공급해가지고 네. 머리 빠지는 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은 다 아실 걸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요. 저는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돌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자기 상품의 특징을 네. 아주 상품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무거운 거 덜렁덜렁 들고 가게 돼 있어요. 네. 무거워도 머리털이 안 빠진다는데 이해가 가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박이 단순히 이게 우리가 원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집에 가서 이제 쪼개 가지고 이제 뭐 쟁반에 담아 가지고 가족끼리 먹는 게 아니고 이거를 흔히 우리가 여름 되면 커피숍에 가면 카페 같은 데 가면 뭘 내놓습니까? 커피도 마시겠지만은 주스요. 주스 먹죠. 여름 과일류들. 근데 혹시 회장님께서 그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근데 작년에 서벅이라는 데서 요 수박을 가지고 음료수를 만들어서 히트한 걸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 가공한 것은 개인적으로 안 믿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 예, 신뢰를 저도- 못 한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그 고창에서 이게 수박을 대대적으로 가공을 해서 생산 출하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잘라서 도시락처럼 이게 유통도 해보고 그 줍을 내서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따라가지고 그거를 사실 실패를 했어요. 저도 그걸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왜 피가 많고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근데 유통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큰 수박을 집에 가져가면 이걸 카트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예, 것만 먹기 따라서 좋게. 이렇게 네모나게 예. 크기로 이렇게 그릇에다 넣고 팩에 이렇게 딱 밀폐된 예, 예, 예. 팩에 딱 넣었다가 포크로 한 일주일 정도, 그거는 일주일 정도 꺼내서 알맹이로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먹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산지에서 유통을 통해서 내 개인까지 오기까지 100%의 그 첨가를 하지 않고 순수한 수박만 이렇게 당도 좋은 것을 유통을 한다는 게 예.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수박에 대한 어떤 그 고유의 품질을 소비자한테 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소명, 그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한철로 끝나는데 때로는 사시사철 먹고 싶단 말이에요. 홍시 같은 것도 우리가 겨울에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건의라 해도 좋아요. 소비자 측면에서 제가 어저께 점심을 꼬막 비빔밥을 먹어서 꼬막 지금 네. 꼬막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식당 주인한테 지금 왜 꼬막이 선도 유지가 되고 냉동이 돼가지고 제맛이 나느냐. 그럼 내가 꼬막을 먹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보관 시설도 좋고 그 포장도 좋아가지고 가능하대요. 이게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부여가 고향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강쪽 아닙니까? 내륙 지방이 전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통영인데 통영에 굴이 한철 나와요. 생굴이. 근데 지금 굴국밥이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굴도 저장하고 냉장 관리해가지고 유통이 다 돼요. 근데 저 이야기는 수박도 딸기처럼 그런 뭐 이걸 가지고 수박 잼을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딸기잼처럼 그런 노력이 생산자 차원에서 아니면 이거를 가공하는 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좀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게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 잡은 선어를 통조림한 거예요. 통조림을 해가 전 세계로 유통을 시킨 거예요. 그 생선을 통조림했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박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제 농산물 유통도매시장의 협의회 회장님도 하시고 네. 또 이제 공익적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또 그 중에서 특히 수박의 달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임 회장님을 모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데 수박 농가 이 재배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수박을 판매 한철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소비자도 좋아요. 수박에 대해서 임 회장님 입장에서 수박의 달인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좀 정보도 좋아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근데 수박은 이게 그 내용 이런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그 생산서부터 유통 그 소비하는 데까지의 그 수박 니콜을 100%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품질 생산하는데 완벽에 가깝게 그 생산을 하는 수박을 출하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그 AS 해주는 이런 채널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소비자가 이거 품질을 어떤 게 좋으냐 안 좋냐 이거 뭐 색깔이 어떤 거냐 이 지역에 따라서 한 15일, 20일 이렇게 저 함안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끝날 때까지 20일 편차로 수박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6, 7월 달 되면 전국적으로 다 나와요. 예. 후작도 나오고 예. 뭐 전작도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종자도 틀리고. 그래서 다만 이제 수박이 소비가 패턴이 이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수박 농가는 그 수박 생산하는 그 단지가 다 있어요 따로. 예, 지역마다. 네, 지역마다. 그래서 그 지역 산지 가서 교육을 하죠. 저희가 이제 수박 그 연구회 그 회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품질 좋은 수박을 생산해야만이 수박 농가가 산다. 예. 국가 간 경쟁력도 있고 어느 이게 맛있어야 체리 먹을 걸 이거 먹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맛있으면 체리 안 먹어요. 체리 먹을 땐 체리 먹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비가 적습니다. 예. 외국 농산물. 그래서 네. 이제 뭐 회장님이 이제 수박에 대해서 이제 뭐 칭송도 하시고 이제 소비자가 이 수박을 좀 많이 먹게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가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딸기를 흔히 말하면 노인들이나 이렇게 쭈그리 앉아가지고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노지나 뭐 비나우스 지금 수박이 다 딸기도 수직 재배하고 있고 예. 심지어 지금 참외나 수박도 수직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허리 예. 그 수경으로 서서. 예.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농축진흥청에서 예. 연구하고 그런 품질 종자 개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종묘도 세계 수준에 와 예, 있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한 그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고 실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농가도 많이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창에 딸기 달인이 있어요. 예. 있는데 이제 왜 딸기를 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가 여성스럽고 이쁜 깜찍한 딸기를 원래 사과 농을 하다가 사과 한 박스의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들었다 앉았다 하니까 허리가 휘청거렸다. 젊은 청년이 그때 당시. 그래서 딸기는 가볍고 그래서 딸기 재배를 해가지고 딸기에 올인했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한철 뭐 좋단 말이에요.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수박이 너무 커서 예. 지금 사과도 무거워가지고 딸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배라든지 농사 짓는데 농민이 편하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유통 쪽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게 그렇죠. 이제 소비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박. 이제 망고 수박이나 복수박 이런 것 쪽에 예, 그 예. 비중을 많이 두죠. 그 대신 이제 쓰레기도 그것도 덜 나갑니다. 예, 사이즈가 이제, 적으니까 예, 당도 좋은 부피가. 그런 수박을 개량을 많이 해서 보급을 하고 또 출하도 독려도 하고 있어요. 계약 알겠습니다. 재배도 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꽤나 수박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맛이 있고 몸에도 좋고 이 시원한 수박을 어디 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터넷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강서 도매시장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마트에 가야 됩니까? 뭐 소비자 접점에 있어야 네. 이거 갈증이 나거나 집안에 뭐 식구끼리 주말에 모였는데 이거 크더라도 한 통 사 먹을 거 아니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 대형 마트에 가면 품질 좋은 게 많이 팔고 있어요. 대형 마트. 저희 아파트에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내원보다 머리가 큰 게 미안합니다. 특정 택배회사 뭐 그 해서 K 그 회사에서 아침에 딱 배달이 돼요. 출근 전에. 네. 그 큰 게 젊은 세대들은 우리 집사람처럼 이 무거운 걸 들고 신경통이 있는데 들고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로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 채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가 어디에 가서 물건 이 수박을 사 먹느냐 이거예요. 대형 마트에 가면 좀 좋은 품질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파는 그 배달 회사는 못 믿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도 보장만 해주면 그것도 이용해도 되죠. 보장을 해줄 수 있다. 당도가 몇 도 이하. 그게 적어도 11브릭스 이하는 당이 떨어져요. 예. 11브릭스 이상이어야 되는데 기계가 요즘에는 품종에 따라서 기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오차가 많아요. 예. 이 껍질을 기준하는 것도 틀리고 이게
이 기계로 쏘는 것은 이게 껍질을 기준을 이만큼 두느냐 이만큼 두는 거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그 종자에 대해서도 기계 당도는 틀립니다. 입맛 당도하고는. 예. 호박 오차가 있다는 거죠. 찬박 대목하고는 입맛 당도가 틀려요. 기계 당도하고는 오차가 1도 이상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걸 어디 가야 사 먹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마트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말이 좀 무식한데 전방이 마트가 많습니까? 편의점이 많습니까? 편의점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 한철에는 편의점에다 수박을 갖다 팔아야죠. 저 어저께 네.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수박 노란 수박 사 먹어요. 잘라 보니까 노란 수박인데 집사람이 깜놀했어요. 깜놀. 수박이 노란 게 다 있네? 그게 이제 그 어떤 상품은 때로는 호기심을 자극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씨가 없는 수박도 있잖아요. 물론 청국장이 냄새가 나야 청국장이라 그러지만은 저는 이거는 씨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없는 것도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상품도 다양해야 되고 판로가 제가 소비자 접점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그 대형마트가 반경 1km 이내 아니 뭐저 100m, 200m 안에는 대형마트가 다 있어요. 마트 큰 것이 중소마트도 있고. 중소마트. 네. 그런 데가 자기 중소마트 살기 위해서 정말 품질이 좋은 것을 안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산다 해서 농산물만큼은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신 분은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데 흔히 말하면은 네. 그 옛날 표현하면 구멍가게에서 수박을 사 먹으면 안 되겠네. 야채 가게나. 아니죠. 가게. 재래시장 같은 데도 승부를 이 장인정신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파는데 동네 신뢰가 가는 데 가서 사 먹으면 믿을 수 있다는 믿을 수 그런 있다는 말씀이죠.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맛있는 수박 파는 집은 그 집은 고집을 피고 맛있어요. 언제나 가도. 예. 예. 그러면은 예. 오늘 그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 오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집안의 긴 시간.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위원장이나 회장님으로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수박을 청수농산에서 오랫동안 하시니까 수박에 대한 달인을 소비자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지금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올 여름에 수박 장사를 통해서 네. 또 강서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치시고 이 수박은 오늘 같이 먹도록 합시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